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국민이 나온 김정식 후보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최고는 진종호, 이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사격선수 진종호, 그 다음에 김은희, 그리고 이제 박상현, 이렇게 세 분과 더불어서 김정식 4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출마하게 된 동기, 출마 이변을 한번 말씀해 주죠. 여러분과 함께 싸운 김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서정욱TV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 출마를 했었습니다. 청년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재수생인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너무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86 운동권 세력과 이제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노조, 그리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런 것과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낙선을 하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니다, 우리 당이 먼저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올해 이번 총선 정말 역대급 참패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2년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패배감과 위기감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투사 아니겠습니까? 투사로 유명한 김정식, 문재인과 싸워 이긴 김정식이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꼭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4명의 후보 중에 나머지는 이제 일면식도 없고 제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정식 후보님은 옛날에 신전대협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자보나 문재인 때 많이 싸웠고, 그리고 이제 국회 그때 분수대 문재인을 이제 풍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친일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문재인이 고소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취하했잖아요. 이런 이제 신전대협 활동하고 그다음에 문재인하고 싸운 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는 평범하게 쌍둥이 동생이랑 사업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었네요. 30살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리는 결국 막지 못했고, 현장에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광장에서 이렇게 정말 가슴 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광장으로 내모는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학로, 홍대, 강남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아서 피켓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탈원전 정책이랑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를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정권 초창기고 지지율이 거의 90% 이랬으니까요. 그렇죠. 와서 저한테 욕하고 거의 멱살 잡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명 청년들이 더 꾸려져서 우리가 진짜 좀 이슈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확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해보자 해서 신전대협이라는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국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고, 되게 웃긴 게 전남대학교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그 대자보 앞에 쳐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볼 수 없도록. 그러면서 이게 무슨 혹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런 되게 웃긴 에피소드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반일 감정 조장을 거의 국가 단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개인 SNS에다가 죽창가 같은 걸 올리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물론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불만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써먹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살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아부 부친께서도 흥남에서 농업 개장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일제강점기 때 공무원을 했다면 그 역시 친일행위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을 제시를 했더니, 야, 세상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처음에는 기자분들이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안 나왔다가 제가 핸드폰 포렌식도 당하고 2년 동안 한 10번 정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기자분들이 알게 되셨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주셨습니다. 네. 심지어 정의당의 청년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고소 치하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투쟁의 역사, 최근에 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 후보분들은 입당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시대의 목격자고 여러분과 함께 싸운 여러분의 동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 대표로 놓은 사람 중에 한동훈은 이제 지지 안 하고 그 나경원, 원희룡, 윤석열 세 명을 이제 지지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은 이게 왜 전당대회 부적격자로 생각합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셨고 법무부 장관 때 뭐 인기가 굉장히 높긴 했지만 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 윤상현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님은 최근에 좀 알게 됐지만 나경원 후보님, 윤상현 후보님은 그래도 좀 알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같이 투쟁할 때 저는 당 밖에 있었지만 당내에서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외부에서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소탈하시고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누가 돼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발맞춰서, 그리고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에 발맞출 것은 발맞추고, 그리고 견제해야 될 부분은 견제하고, 이런 게 수월하게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되셔도 정말 당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훌륭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하신 분이 고작 몇 달 지났다고 다시 제가 그 책임을 다시 지기 위해서 다시 당대표를 해야겠습니다라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김경률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모셔왔느냐. 그리고 왜 주변에 우리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와 함께하지 않았던 상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느냐라는 의혹들을 지지자분들이 우려 섞인 표정으로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분이 우리 당의 대표로 오시면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할 때 나경원 의원이 이게 동석을 해줬고요. 맞습니다. 했잖아. 그런데 그 나경원 안 밀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셋답입니까? 이게요. 누구 찍으려고 해요? 저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 서주신 분이 지금 이게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2등 할 것 같아요? 결선 투표는? 이게요. 어떻게 봐요, 판세는? 판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나경원 후보님께서 뒷심을 발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선은 결선 투표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희룡 후보께서 일반적인 예상대로라면 원희룡 후보님께서 2등을 하셔서 결선 투표에서 확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두 가지가 그냥 똑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경원 후보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준석이라는 정말 이상한 전 대표랑 그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당시에 24%가 계속 지는 걸로 나왔대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4%를 더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뒷심이 굉장하시구나. 제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24%를 4% 승리로 뒤집을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본인이 놓은 건 이제 최고위원 선거 있잖아요. 청년. 특히 지금 청년은 이제 몇 살까지예요? 청년은 45잖아. 사실 저희가 청년 지원금 대상 이런 거는요, 만 39세가 넘으면 안 줘요. 그 저희가 행정부나 각 산업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금을. 그럴 때 청년 사업가 이런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 주택 이런 거 혜택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만 39세가 보통이고요. 근데 우리 당은 청년들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준 게 만 45세인데 만 45세면 이게 47이잖아요. 네. 한국 나이로 진종호가 이제 79년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79년생. 네. 지금 만 44세 10개월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40 끝나고 넘는데. 2달 뒤면 이제 만 45세가 들어. 야 이거는 이게 제가 봐도 제복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저도 청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좀 나이를 낮춰야 된다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본인은 이제 예. 87년생이죠. 저는 87년생입니다. 예. 자 그럼 청년 최고 4명. 네.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한동훈의 런닝메이트 진종호가 네. 조금 앞선다 봐야 안 됩니까? 예, 판세는 어떻게 봐요? 여론조사가 몇 군데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진종호 후보가 아직까지는 지금 며칠 전에 발표난 바에 따르면 한 1등이었고 제가 한 근소하게 뭐 3, 4%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이제 3, 4등이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당원분들의 마음을 믿습니다. 네. 근데 아까 박상현 네. 이분이 원희룡 지지한다 그러던데. 아, 네. 그러면 이게 겹치잖아요. 예. 단일화는 게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물 건너간 겁니까 이제? 예, 단일화는 이제 합의 위반 사항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네. 그래서 신뢰관계가 조금 이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각자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을 지켜가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선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1차에서 그냥 최다 득표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하고 틀리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예. 왜 당대표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면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결국에는 우리 당 청년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당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직책일 텐데 왜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결선 투표를 안 하는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하면 이게 진종호 대 김정식이 되겠죠. 김정식, 김원희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표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없앴네. 그거 좀 룰이 문제가 있네요. 아무래도 초반에 대표가 원래 지난번에는 당대표에도 결선 투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면서 이거를 청년 쪽까지 확대하는 거는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쳤을 때가 장해찬이가 될 예, 때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렇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뭐 청년 최고 좀 도와줍니까? 예, 그럼요. 저 제 개인 SNS에 올렸지만 장해찬 우리 최고가 저는 김정식을 응원합니다. 아 그렇게 예, 아예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가람 최고도 전 최고도 같이 경쟁을 했었던 후보거든요. 김가람 최고도 그렇고 우리 당의 요즘 라이징 스타 김민수 대변인도 김정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셔서 제가 그걸 업로드 해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 마음 받아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반한동훈 세력이 전부 우리 김정식 후보로 결집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반한동훈이라기보다는 비한동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한동훈, 뭐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아예 딱 짜셨잖아요. 그렇죠. 팀 한동훈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니시던데 저는 이 러닝메이트가 되게 안 좋은 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유는 그래 당신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합심을 해서 으쌰으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견제를 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는 견제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다 우리가 지도를 할 테니 우리를 다 뽑아주세요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같은 편, 나머지는 다 배타적으로 적으로 돌린 게 아닌가. 사실 같은 당에서 어떻게 뭐 적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비한동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 되면 네. 대표적으로 공약 한두 개만 네. 좀 대표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지금 되면 제가 지금 합동연설회를 다니면서 계속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계속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선거 때마다 우리가 중도, 청년, 수도권 표심을 쫓아서 갈짓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매번 수십 년 동안 당장 눈앞의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념과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포기해가면서 좌파들에게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굴종하고 굴복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이게 그 팀 한동훈 측 지지자분께서 어떤 분이 천안에선가 저한테 지나가는데 이 극우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이 애늙은아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웠는데 저는 우리 당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과 가치를 우선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에 할 건지 저희끼리 자조 섞인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좌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오른쪽 어딘가에다 깃발을 꽂고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정책을 내면서 국민을 설득해온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정치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회복하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건국전쟁 기존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뭐 독재자라는 뭐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예. 하지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흥행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그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많이 깔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3 사건이라던가 5.18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안 다음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해야 그게 진짜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발을 딛고 서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 정책이나 단순히 막 그런 것들은 말로는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리고 또 특장점이 활동을 오래 해왔다 보니까 우리 진영 내의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제2의 건국전쟁 영화를 또 만든다던가 그런 거를 소화하면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고 설득력 있는 정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가장 앞장서 싸웠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그 기여를 했어요. 저번에 문재인 잡는데. 네.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되면 네. 뭐 이재명도 이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게 어떻게 잡을 거예요? 범죄자는 원래 범죄자를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도소? 국립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게 사법부에서도 좀 부담을 이제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참패가 정말 쓰라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뭐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부터 모든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총선인데 그리고 사실 김기현 지도부 때 우리가 근소한 차로 패배한다는 그 결과가 나와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우리 진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자 해서 모셔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역대급 참패를 맞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재명도 되게 참 나쁜 정치인이지만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잘 공략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당장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양산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무슨 그 부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부들 다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예, 가야 할 곳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이제 그 투표니까 내일 사실상 한 3분의 1 정도 바로 이게 투표죠? 예, 모바일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틀간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하셔가지고 네.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잘하셔서 선전해가지고 네. 꼭 당선되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서정 TV 네.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각오도 마지막 밝혀주시죠. 참 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랑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경쟁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분,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분,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직 군포 시의원이에요. 다들 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천이라는 게 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기회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8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당내 안팎에서 음지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진영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청년들
혹은 정말 정치에 투신해서 이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자 그런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총선 때 출마를 해서 당을 위해서 싸우고 싶었는데요. 제가 공천 면접 때 받은 질문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투쟁한 건 알겠는데 그 좌파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쪽에서는 정말 흉기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고상하게 뭐 붓과 펜을 들고 자 싸움은 나쁜 것이다 이러고 딱 보내면은 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울 줄 아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한 번 다시 하게 됐고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입장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싸웠던 그런 시간이 저에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대의 목격자이자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부비면서 싸웠던 여러분의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과거에 뭘 했던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한 기억이 있는 사람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싸우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